제가 간밤에 이제 예. 흔히 말하는 한동훈 대표 측근 뭐 인사원들 네. 나름 뭐 후배들하고 통화도 하고 취재를 해오셨군요. 좀 뭐 걱정을 많이 했죠. 네. 어제 이제 아무래도 우리 여권 쪽이나 특히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과 또 어떤 그런 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신뢰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이 되길 다들 정말 간절하게 바랬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어제 그 두 분 간의 회동에 대해서도 이제 결과치도 상당히 기대도 했고. 네. 근데 별로 내용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전화를 돌려보시니까 네. 그 친한계 의원들 분위기는 좀 실제로 어떤가요? 오늘 아침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뭐 네.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안전 테이블 뭐 그 자리 배치. 뭐 해동 행식부터도 벌써 네. 그래도 명시히 집권당이 공당의 대표인데 네. 저렇게 같이 이렇게 배석 형식으로 하는 것도 맞냐 뭐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해동 이후에 이제 사실상 당의 입장은 네.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언론인 기자들 앞에 브리핑을 하려고 그 사전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용산에서 대통령과 회동 이후에 바로 자기 집으로 귀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박정아 대변인이 국회에 와서 이제 네.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 네, 비서실장이 이제 예. 했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뭐 다들 말수는 애끼는데 그럼 도대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좀 푸념이 많았죠. 당 내에서는 네. 저렇게 만나고 말아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이제 독대를 희망하고 요청해놓고는 네. 사실상 독대에서 거론될 중요한 어제 내용을 미리 이제 자신이 대국민 공표를 하고 예.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런 독대 해동은 참 잡히기도 어렵고 또 대화하기도 어려울 건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너무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해버려서 오히려 그렇습니다. 협상이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결론은 네. 시차를 두고 이렇게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면서 뭐 가령 인적 쇄신 부분도 네. 뭐 연말 정도 되면 보통 대통령실에서는 예. 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인사를 통해서도 또 그런 이야기를 좀 녹여낼 수도 있고 네. 방법이 그래도 있는데 문제는 당정 간의 아픈 대목이 정치가 실종됐다는 거죠. 네. 어제 이제 그런 대통령과 회동도 또 행식은 독대 면담이든 뭐 어떤 간에 이 대통령실과 대표실 간에 그래도 어제 그러니까 두 분이 집중적으로 논의할 내용을 네. 사전 조율이라는 걸 하거든요. 예. 그게 전혀 안 됐다는 거. 그리고 또 면담에 앞서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또 하기로 했다. 이 사실이 공개된 게 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들어보니까 용산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불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장외로 나가겠다. 여사를 어떤 탄핵의 연결고리 삼으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 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만나겠다. 이걸 공개를 해버리니까 실제로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김성대 대표께서 여권 내에 정치가 실종된 게 참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니 장애로 나가겠다. 극한 투쟁하겠다. 윤석열 정권 타도하겠다라고 야권이 그렇게 강경한 얘기를 하면은 여당 대표로서는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예. 아니 그걸 좀 무마시키고 도를 낮출 방법을 모색하는 게 그게 정치 아니겠어요? 거기서 물으면 예 좋습니다. 같이 나갑시다. 뭐 이러겠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든 국회 정치란 게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네. 상대방 생각을 들어보는 거고 내 생각 얘기해 주는 거고 합치점이 없더라도 신락 같은 게 있더라도 그걸 계속 찾아가지고 가는 게 정치인데 아니 그거 하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화가 나서 경로에서 분노해서 그럼 뭐 정치가 필요 없죠. 그건 여의도를 바라보는 정치를 바라보는 용산의 인식이 딱 뭐 만약에 그랬다면 예. 드러난 건 반정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정 운영이고 당은 사실 정치죠. 예. 집권당은 국정 운영에 그래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각급 여러 가지 선거, 보궐선거든 앞으로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이 선거에 대한 책임은 올곧이 당이 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는. 예. 그렇지만은 국민들의 평가 잣대는 쉽게 말하면 집권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인식과 평가를 하냐에 따라서 집권당은 이제 선거에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국정 운영의 이런 방식이나 인식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누가 하실 분 없고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정 간에 특히 집권당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계속 다가가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때로는 가감없이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 비롯한 정부의 국정 운영의 변화와 쇄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이게 당정 관계입니다. 네. 근데 그 당정 관계도 이제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이 당정 간의 신뢰가 상실돼 버리면은 사실상 뭐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도, 그러니까 그 과거에 YS 이해창 시절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전 네. 당시 다 그렇죠. 그 결과는 다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어제 해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 위기를 정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좀 인식을 가져달라는 게 다들 바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어요. 실패를 해버린 거네요. 실패라고 예. 해도 과언 아닙니다. 예. 이게 알려지고 있는 보도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반응이 없었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가 주변에 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런 인식인 것 같아요. 뭐 여사의 활동자제 얘기를 하지만 이미 활동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인식이고,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일명 이제 김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 얘기를 해도 드러난 문제가 있어야 조치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이런 인식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많은 이제 뭐 보수 언론도 그렇고 여권 인사들도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하는데도 이런 인식을 내비친 거잖아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도 좀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 뭐 지금 이렇게까지 여론조사가 나오고 민심이 급속히 냉각돼서 야 이거 여기서 맘 바꾸지 않으면 좀 힘들겠다. 예. 라는 생각을 여권 또 보수 언론 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칼럼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살벌한지. 왜 상황인식을 대한민국에서 아마 대통령하고 김 여사 두 분만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권이 여당 대표가 예. 대통령 뭐 명 깎으려고 대통령 잘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참 요거도 먹어가면서까지 하겠습니까? 그럼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분은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생각을 하고서도 이건 뭐 그냥 무시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어저께 면담이 이게 좌초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말로 해도 안 되는구나.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럼 행동을 해야 되냐?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그 누구 좋으라고? 이재명 좋으라고? 그러면 옛날에 그 저 탄핵의 효용감에 대해서 한번 네. 겪어봤잖아요. 예. 그래서 조기 대선해 가지고 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치자. 그러면 나한테 좋아진 게 뭔데? 아니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